번영항은 한때 세상의 모든 배들이 드나들던 활기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항구의 파도는 잔잔해졌고 활력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선장 미나는 항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차트를 확인하며 항구 전체의 경제라는 큰 배를 항해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항구의 한쪽 구석에는 녹슨 조선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운영되어 온 이 조선소는 아주 커서 항구의 가장 좋은 부두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정작 새 배는커녕 오래된 배 한 척도 제대로 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녹슨 조선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닷줄처럼 빚이 그를 단단히 묶어두고 있었죠. 정부와 은행이 주는 생명유지 자금이라는 보조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녹슨 조선소가 항구의 새 활력을 막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상인들은 조선소 때문에 배를 댈 공간도 새로운 물류 창고를 지을 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소는 항구 전체의 에너지 탱크를 계속해서 빨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소모하는 자원과 인력은 정작 항구의 미래를 위한 다른 튼튼하고 젊은 배들을 움직이는데 쓰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나 선장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낡고 병든 배를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것은 결국 항구 전체를 침몰시키는 일과 같았습니다. 바로 구조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정리와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녹슨 조선소는 마침내 문을 닫았고 묶여있던 자원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짧았지만 모두에게 쓰라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생기자 새로운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녹슨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 더 작고 빠르고 혁신적인 새로운 무역회사들이 닻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의 공기는 신선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번영항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미나 선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낡은 것을 붙잡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앞서 얘기는 2025년 가을 한국은행 보고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기업 투자 경로를 중심으로 내용을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거쳤지만 그때마다 성장 추세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둔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소비, 투자가 위축되었고 그 중에서도 민간 투자의 제약이 성장 둔화의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왜 투자가 이렇게 부진하게 되었을까요? 단발적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궤도까지 바꾸어 버리는 이력 현상이 작동했다는 보고서의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즉, 위기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의 투자 생산성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지요. 보고서가 짚은 핵심 원인은 한계 기업의 지속과 정화 효과 부재입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살펴봅니다. 첫째, 한계 기업의 증가 및 수익성 악화. 한계 기업이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돈이 벌리지 않으니 투자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된 것입니다. 둘째, 정화 메커니즘의 마비. 경제엔 자연스러운 기업 진입, 퇴출이 반복되는 순환이 있어야 역동성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퇴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돼야 할 기업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자원과 공간이 묶여버렸고 그 결과 신생, 혁신 기업의 진입도 막히고 기업 전체의 투자, 생산성 흐름이 정체되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투자 사이클이 약해지고 결국 성장률이 낮은 상태가 고착화됩니다. 만약 이 정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고위험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더라면 국내 투자와 GDP는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에서 2024년 팬데믹 이후 기간에는
고위험 대비 실제 퇴출 기업 비율이 더욱 낮아졌는데 이때 투자는 2.8%, GDP는 0.4% 증가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한 학술적 추정이 아니라 구조적 둔화가 실제 경제 규모에 남긴 누적 손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입니다. 첫째, 기업 진입, 퇴출의 신속성 확보. 정책 자금이나 유동성 지원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금융 지원만으로는 한계 기업이 구조 개편을 대신할 수 없다라며 혁신 초기 기업, 유동성 위기 기업에 선별적이고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생태계를 보호. 현재의 주력 산업, 즉 반도체, 자동차 등 외에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단일체보다는 전체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정책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한계 기업 퇴출이라는 말이 실제로 기업, 노동, 지역에 주는 파장이 어느 정도여야 적절한가?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 경제가 왜 제자리 걸음하는 듯한지에 대해 기업 투자 경로 중심으로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투자 둔화, 성장 둔화로 이어진 흐름 속엔 한계 기업의 연명과 진입, 퇴출의 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생태계의 경직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히 위기를 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의 재생 가능성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